안녕하세요. 헛방날인 사주상담 이야기 185번째. 오늘은 좋은 역마살, 흉한 역마살로 헛방날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고 사주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중년 여자분께서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상담을 하셨습니다. 상담 오신 주제를 여쭤보니 이사날을 잡으러 오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에게 좋은 이사날을 잡아드리고 상담을 마치려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 친정아버지인데요. 예전에 사주 보러 가면 사주에 역마살이 발달해 운성업, 유통업, 마더로스, 기관사 등이 잘 맞다고 하더군요. 선생님도 그렇게 보시는지요? 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분 아버님 사주를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주에 역마살이 발달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역마살이 흉하게 자리에 좋지 않아 오히려 그런 직업으로 가면 교통액 사고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선생님. 제 아버지가 택시 운전을 하셨는데 큰 사고로 장애인이 되셨어요. 그런데 운송업이다, 마더로스다, 기관사다 이런 게 좋다고 들었는데 본인은 정작 교통역을 다니서 왜 그런지 평생 궁금하셔서 선생님께 상담하게 되었는데 아버님 역마살이 좋은 역마살 아니어서 그렇군요 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분께 아버님 사주에 대해 좀 더 말씀드리고 이해시켜드린 후 상담을 마친 사연입니다. 자, 그럼 이분 사주가 어떤 사주길래 흉한 역마살로 교통역을 당하게 되었는지 사주를 풀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풀어볼 헛방라인 사주가 되겠습니다. 을해년 기축월 무술일 기해 시에 떠나신 남자분이십니다. 연세가 좀 되시죠? 1935년생이시니까요. 자, 이분 따님이 오셔가지고 아버님 사주에 역마살이 발달해서 운송업, 그 다음에 유통업, 기관사 뭐 이런 게 좋다고 그랬던데 그게 맞는지 물어봤다는 얘기죠. 저는 사주에 역마살이 흉하게 잡혀서 오히려 그런 업을 하게 되면 교통위액을 당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제가 이 사주를 가져온 이유는 사주에 살기운이 있으면은 그 살기운이 일간한테 이 사주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살인지 아니면 도움이 안 되는 흉한 살인지를 판단한 다음에 그 길흉을 판단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사주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 사주에도 역마살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다는 얘기죠. 해수 해가지고. 그래서 이 역마살이 좋은 역마살이 되면 말씀대로 유통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운송업 그리고 기관사, 비행기 운전 뭐 이런 쪽으로 역마로 좋은 기운을 받는데 만약에 휴가면은 교통액이라든가 사고수가 중중한 사주 발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업에는 안 맞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 역마살이 좋은 역마살인지 안 좋은 역마살인지 알려면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이 내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의 내편의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에 힘을 빼는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일간이 모토 큰흙 광활한 대지로 태어났습니다. 흙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흙이나 흙을 생해주는 인성인 불이 내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흙부터 찾아볼까요? 흙은 월간의 기토, 월지의 축토, 작은 흙, 그 다음에 일지의 술토, 큰 흙 광활한 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로 없고 지장간, 연지 해수안의 모토, 시지 해수안의 모토가 암장되어 있네요. 자, 다음에는 흙을 생해주는 인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 일지, 술토안의 정화, 작은 불이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내편의 세력은 기토, 축토, 작은 흙, 술토, 큰 흙, 광활한 대지가 있습니다. 자,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뭔가요?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 식상, 일간이 생하면서 힘받고 재성, 일간이 극하면서 힘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흙이 생해주는 오행이니까 세게가 되겠습니다. 재성은 물, 관성은 나무가 되겠네요.
먼저 식상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에만 있습니다. 월지, 축토안에 신금 작은 쇠, 일지, 술토안에 신금 작은 쇠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네요. 다음에 재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연지의 해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 그 다음에 시간의 개수 작은 물, 시지의 해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월지, 축토안에 개수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관성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연간의 을목, 작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해수안의 간목, 시지 해수안의 간목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편의 세력도 제법 있죠. 해수에서 큰 물, 개수 작은 물, 을목 작은 나무까지. 자, 사주 강약 잡기가 좀 애매한가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자, 사주에 큰 물, 작은 물이 있네요. 자, 흙이 이렇게 일주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 있네요. 근데 흙이라는 거는 불의 생조를 받아야 흙이 단단해진다는 얘기죠. 따뜻함을 받아야. 근데 추골이면은 겨울에 한 겨울이죠. 그리고 불이라고는 술토 안에 정화뿐이다 보니까 따뜻한 온기를 받지 못하는 흙이 됩니다. 그러면 이 영간에 있는 해수가 물이 스며들고 이 또 축토는 또 축축한 흙이죠. 이런 기토, 축토 정도는 이 해수 하나가 다 밀어버리고도 남다는 얘기죠. 그리고 을목이 또 목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월간에 있는 작은 흙은 이 큰 물이 스며들면서 거의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물이 일주까지 들어가겠죠. 물을 빨아들이고, 또 시주에 있는 개수, 해수, 큰 물, 작은 물이 이 흙기운에 스며들기 시작하면 이 흙들이 절벅절벅한 흙이 됩니다. 그러게 되면은 불에 생을 못 받은 이 흙은 단단하지 못하고 절벅한 흙이 되다 보니까 이 해수하고 해수, 개수를 극할 수 없어서 담을 수 없는 그런 흙이 됩니다. 이렇게 개수로는 많아가지고 단단한 것 같지만 불에 생조가 없기 때문에 단단하지 못하고 물이 스며들다 보니까 절벽한 흙이 돼서 물이 부담이 되는 그런 사주가 되다 보니까 약한 사주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주에서 물이 부담이 되는, 물이 병이 되는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특히 축월은 한겨울이고 물의 계절이죠. 이 계절도 한몫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주는 약한 사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병은 물기운이 됐고요. 물이 흙에 스며들다 보니까 흙이 절벽해서 이 물을 감당할 수 없는 흙이 됐다는 얘기죠. 불을 생지를 못 받아서. 자,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용신은 뭔가요? 용신은 일지에 있는 술토, 큰 흙, 광활한 대지, 불을 뿜고 있는 이 술토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일간에게 힘이 주고 이 해수들, 물들을 막아보려고 고군분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술토가 용신이 되고, 자, 희신은 뭔가요? 희신도 이 물이 사주에서 병이 되기 때문에 물을 막기 위해서는 무토나 술토, 불을 뿜은 흙이 오면 좋겠습니다. 큰 흙이. 진토라든가 또 작은 흙, 기토, 또 축토, 미토 이런 작은 흙, 또 진토는 절벽한 흙이죠. 이런 흙이 와가지고는 물을 막지가 못하죠. 그러니 안 되고, 무토나 술토 이렇게 단단한 흙이 와서 물을 같이 막아주면 좋겠네요. 그리고 불이와도 괜찮겠죠. 불도 병화나 서화 큰 불이 오면 화생토를 해주기 때문에 흙이 단단해지죠. 그러면은 이 물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희신은 무토하고 술토, 큰 흙, 이렇게 단단한 흙, 그리고 불, 병화나 사화 큰 불이 화생토 해줘서 흙을 단단하게 해줘서 물을 막을 수 있어서 희신이 되는 그런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자, 그런 사주팔자가 됐고, 아까 사주에 역마살이 발달했다 했죠. 해수해수. 자, 역마살이 발달했는데 이 역마살이 어떤가요? 아까 이 흙들이 절벽하게 된 이유가 뭐죠? 불에 생조도 못 받고 이 물이 큰 물, 작은 물이 스며들면서 이 흙을 절벽하게 하면서 단단하지 못하니까 이 물이 부담이 돼버린, 물이 병이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역마살은 사주에 병이 되기 때문에 흉한 역마살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주를 볼 때 항상 이렇게 사주에 살이 있으면은 일간한테 사주 팔자에 좋은 역할을 하는지 흉한 역할을 하는지 병이 되는지 약이 되는지를 봐서 그
적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양이살도 칼을 쥔 살이라고 해서 피를 본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칼을 들은 살이 만약에 흉포하게 쓰면은 그게 살인도가 되지만은 의사라든가 이렇게 좋은 때로 쓰면은 바로 활인업,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사주의 형국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 칼이 살인든지 활인든지를 잘 판단해서 살을 적용해야 돼. 흉한지 안 흉한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역마살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사주팔자를 가져온 거는 살을 적용할 때 사주 형국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이 살들이 사주 내 일간에게 좋은 역할을 한지 안 좋은 역할을 한지 판단한 다음에 살 적용을 해야 틀리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살 적용에 잘못하면 헛방을 날릴 수 있어서 그런 사주팔자를 가져와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같이 사주 속에 들어있는 살 적용할 때 그 살이 일간에게 좋은 역할을 한지 안 좋은 역할을 한지 판단한 다음에 살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공부해 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